자, 오늘의 이슈 TMI는 또 어떤 이슈 TMI를 고르셨는지 저희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저희가 앞서서도 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중국 양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네. 하필 오늘 또 관세 리스크가 또 불거지기도 했었고 중국 정부 입장도 굉장히 난처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 TMI 우리 시장에 어떻게 또 반응을 할까요? 일단은 양해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그나마 한 줄기 우리가 피신을 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어 줄 가능성은 저는 조금 높게 봐요. 만약 작년처럼 중국이 여전히 많이 힘든 상황에서 경기 부양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 여기에 미국과 유럽과 일본은 나름대로 탄탄한 모습을 보였던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역전된 상황이죠. 미국과 유럽과 일본이 그동안에는 좋았다라고는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상승 각도가 많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 계속 움츠려 왔던 중국에서 경기 부양이라든지 새로운 모멘텀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의 시작하는 양회거든요. 본격적으로 양회는 다음 주에 전인대와 이제 정협이 이제 모두 다음 주 화수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떤 뉴스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나라 산업들에게는 저는 일단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매출 비중 중에 중국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어서요. 이 뉴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들은 주말 사이에 빠르게 좀 추려 놓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에게 그나마 한 줄기의 희망이다라고 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양회인데요. 그러면은 이 양회가 진행이 될 때 또 이 중국 관련주들을 우리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일단 시장 무조건 좀 관망의 자세로 봐야 되는 건지 두 가지 선택지 중에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일단은 중국 쪽은 지금 만약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는 사실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중국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냐면 미국이 언제든지 관세 카드를 가지고 자기네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체력을 조금 키워놔야 됩니다. 그 체력이라 함은 결국 내수 경기를 좀 살려서 일단은 지갑을 좀 두툼하게 만들어야 차후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자존심 싸움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본인들의 인플레이션도 감당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왜? 중국이 그 체력을 갖기 전에 먼저 압박을 하는 게 미국으로서는 더 유리하거든요. 중국은 계속 버티는 겁니다. 반대로. 너네들도 지금 우리 강하게 압박하기엔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번만 버티면 돼, 이번만 버티면 돼, 이번만 버티면 돼 그러면서 나름의 이제 내수 소비, 내부적인 체력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내수 소비라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떠오르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화장품과 의류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출처,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날 때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실제로. 실리콘투를 보면서. 만약 중국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지갑이 좀 얇아졌기 때문에 중저가 브랜드가 만약 소비가 확 붐이 일어난다면 여기에 이제 한한령 해제가 돼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들이 가서 활동을 할 때 그런 제품들이 많이 노출이 올라간다면 저는 충분히 중국발 매출 비중이 많은 어떤 관련 산업, 특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크호스로 좀 떠오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중국의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정들은 우리나라에게는 일정 부분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양회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중국 양회관에서 관련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화장품 섹터, 엔터 섹터 이쪽 좀 많이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더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소식통을 좀 인용을 해보니까 중국이 최근에요. 딥시크가 이제 세상에 나오고 나서 이 첨단 기술에 자신감을 좀 얻었다라고 해요. 네. 우리도 한다, 우리도 봐라 이런 자신감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중국 정부 측에서 이러한 또 첨단 산업 기업들의 지원책을 확대해가는 방향의 시나리오가 나올 거라고 네. 보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또 AI 섹터 쪽에 관한 수요가 되거나 또 중국 쪽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첨단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
시나리오까지도 써지게 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중국은 과거 반도체 굵기가 실패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정말 어려운 암흑기를 보냈고, 결국 최첨단 기술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몸소 깨달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 그렇게 열을 올렸던 거죠. 왜냐, 반도체 IT는 뒤늦게 따라가려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기술인 양자에 그렇게 이제 열을 올렸던 상황. 그런 찰나에 최첨단 반도체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실제 많은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디시크로 지금 확인을 했으니 아마 이거다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뉴스보다 자꾸 화장품 엔터 쪽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눈치를 봐야 돼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중국이 만약 최첨단 반도체를 다시 일으키겠다 싶어서 장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은 자사 브랜드 내에 없어요, 많이. 뭐 있어봐야 창신 반도체인데 이쪽도 최첨단 반도체 장비는 아니니까. 그러면 그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우리나라 아니면 네덜란드의 ASML 이러한 기업들의 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ASM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막힌 상황. 그러면 또 중국발 매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계속 문의가 올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속으로는 좋긴 하겠죠. 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발주를 줘. 그런데 만약 그들의 발주에 우리가 응했을 시에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계속 지금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만약 이 뉴스가 부각이 돼서 투자 심리를 일으켰다면 오늘 화장품 컨텐츠 플러스 반도체 장비주들이 좋아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장비주들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눈치를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많이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비주들 혹은 소재주들에게는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큰 나라이고 큰 고객이긴 하지만 너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너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반도체 관련한 뉴스가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수혜인지는 저는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미 건너간 제품들, 그러니까 장비나 소재라기보단 이미 건너간 제품은 뭐겠습니까? 디램입니다. 레거시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재고가 감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보자. 그런 취지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천천히 계속 나눠 담는 것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죠. 이 딥시크가 세상이 나오고 나서 중국 정부 측에서 첨단 산업을 조금 더 육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국내 기업들에게 수혜로 고스란히 다가오진 않을 겁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이죠. 한 가지 예로 정말 큰 기업인 TSMC와 엔비디아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미국 정부입니다. 국내 기업이라고는 또 그 피해를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희망적으로 장비주들, 소재주들을 본다라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레거시, 디램 쪽에 관한 수요는 있을 거기 때문에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여전히 모아가는 전략들도 유효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양회 때문에 좀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환율 영향도도 있을지도 같이 한번 좀 풀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미 그건 지금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서 여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가서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이것을 잡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 이제 더 공격적이지 않고 만약 협의안이라든지 이런 제스처가 나오게 된다면 또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회복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위안화도 봐야 되고 엔화도 봐야 되고 원달러도 봐야 되고 볼 게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라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뉴스 하나입니다. 관세 유예하겠다 혹은 잘 협의를 해서 이번에 뭐 부담스럽지 않게 넘어가겠다 그거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 시장 일일이 따져보면서 뭐 사고 팔아야 되냐 고민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린 건 인정하고요. 이제 시장이 올라오는 것은 바로 그 뉴스가 필요하다라는 것만 보고 저는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될 그런 이슈들이 너무나 많긴 합니다. 근데 이게 관세를 유예한다라는 게 당장의 시장의 호재이긴 하지만 일전에도 유예를 했다가 다시
실행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관한 불안감들도 시장에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일기 때와 지금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과감하게 관세 전쟁을 펼쳐도 그들이 버텨낼 수 있는 힘 자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그렇게 지독하게 못 살게 괴롭혔던 거고 지금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아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좀 사는 게 나아질 줄 알고 투표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관세 전쟁이 더 격화되면 특히 멕시코 쪽에 대한 물량도 있지만 캐나다는 생필품을 미국에 가장 많이 또 수출을 해주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의 어떤 소비에 좀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그런 불평 불만의 소리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저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강하게 지금 쥐어짜는 것도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은 그러니까 희망회로, 행복회로일 수는 있겠지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조금은 참고 인내를 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